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요새 좀 마음 앞에 뉴스들이 좀 뒤숭숭합니다. 코인베이스를 털었죠, SEC가. 내부자 거래 혐의에 관련을 해서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7개 종목을 증권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바이낸스에서 그 코인들을 상장 폐지를 시켰고, 분위기가 약간 또 뒤숭숭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면역력들이 생겨가지고 투자자들이 그렇게 막 던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바닥까지 오는 걸로 보이긴 하죠, 비트코인 가격이. 이건 여러분들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긴 하겠지만, 루나 사태를 겪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던졌고,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잘렸고, 잘린 걸까요? 비트코인 투자에 집중을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그냥 비트코인 때문에 회사의 손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직을, 대표직을 내려와라, 이런 분위기였죠. 그리고 이제 CBDC, 유럽연합에서 CBDC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 유로화를 유통시키는 곳이죠.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미국, 그리고 프레드 갈랭하우스, 그리고 워런 버핏, 그리고 짐 로저스, 공통점이 있죠. 비트코인을 싫어한다. 일론 머스크도 싫어하는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그렇게 비트코인을 약간 경계시하고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CBDC는 분명히 국경 간 결제의 성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경 간 지불이 즉각적이고 저렴하며 보편적이고 안전한 매체로 결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전문가 집단은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현대화된 통신 뱅킹, 그리고 핀테크 솔루션 및 중앙은행 또는 CBDC에서 발행한 디지털 통화와 같은 암호화폐를 포함하여 현재 사용 가능한 여러 대안을 평가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연합과 XRP의 관계를 아시죠? 그리고 영국과 XRP, 이 두 곳 다 CBDC 연구에 대해서 XRP와 협력 관계가 있다는 건 이미 제가 올 2월 정도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각국 CBDC에 대해서 리플 XRP가 관여를 한다. XRP 레저를 깔려고 한다, 그들의 베이직 시스템에. 그리고 제가 두어 번 정도 이야기 드렸지만 각국 CBDC가 발행이 될 거다. 그리고 각국 CBDC 옆에 분명히 XRP가 붙을 거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베이직에 깔려있는 에스크로, 그거는 XRP가 될 거다. 전 세계 지금 거의 80개, 90개 국가에서 CBDC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가장 큰 걱정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디지털 안에서의 이중 지불이 굉장히 큰 문제죠. 종이 지폐 또한 지금 보거스머니, 위조 지폐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종이 지폐의 문제점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친환경적이지가 않죠. 일단은 어쨌든 종이는 나무를 베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종이 지폐를 만드는 비용, 즉 찍는 비용이겠죠. 프린팅하는 비용, 그리고 지키는 비용, 유통하는 비용, 심지어 없애버리는 비용까지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 됐는데 화폐는 왜 종이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제 곧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화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더블 스펜딩, 이중 지불이란 문제죠. 여러분들은 너무나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진을 다운로드 한다거나 동영상을 다운로드를 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죠. 그러면 그 영상은, 그 사진은 여러분들의 앨범에 없어야 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의 앨범에 잘 간직되어 있죠. 그런데 화폐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결국 전 세계 각국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화폐가 단 한 번이라도 이중 지불이 된다면 그 나라와 무역을 하고 싶은 나라가 있을까요?
아마 국가 자체의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할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XRP 리플은 CBDC 관련을 해서 여러 나라의 XRP 레저 프로토콜을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영상에서는 이야기 드렸지만 굳이 돈 들여서 CBDC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냥 XRP 리플을 갖다 쓰면 된다. XRP 레저의 프로토콜에서 거래 후 수단으로 XRP를 대용하게 되면 된다. 그래서 달러 옆에 XRP, 그리고 원화, 그리고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다 가능하겠죠. 분명 자국의 화폐, 자국의 디지털 화폐지만 그 가장 상위 계층에서는 XRP 리플이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 그리고 지금 XRP 리플은 어마무지한 시험 테스트를 끝냈고 SEC와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ODL 시스템 수요 유동성에 대한 상품은 9배 성장을 했다. 그만큼 지금 어느 나라, 어느 국가, 어느 은행에서 사용을 해도 그 어떤 결함이나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돈 들여서 만들지 말고 그냥 XRP 레저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된다.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보나 전 세계 경제로 보나 유럽연합에서는 어쨌든 CBDC를 찾고 있는데 과연 어떤 능력치를 갖고 있는 애를 갖다 쓸까요? 순수 개발을 할까요? XRP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데 무모한 도전을 할까요? 그렇다면 코인 중에 CBDC를 대체할 만한 코인을 찾는다면 일단은 탈중앙화 코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분명히 그 누군가는 통화량을 조정을 한다거나 그리고 잘못 보내진 거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가 온다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탈중앙화 코인이 필요하진 않다. 어느 정도 중앙 집중적인 코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각국 정부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은행, 금융기관에서는 그거를 잘 유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CBDC로 사용이 될 화폐는 암호화폐에서 출현을 하지만 기술력을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특정 암호화폐에서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거버넌스적 움직임이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유럽연합과 XRP의 관계는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올 2월에 나왔던 데이터예요. 유럽연합과 XRP 리플. 리플은 디지털 유로 띵크탱크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파트너십에는 지식 교환이 포함된다.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결국은 XRP 레저 프로토콜이 깔리게 될 겁니다. 리플은 CBDC와 관련이 돼 있다. 리플의 기본 XRP 토큰은 CBDC가 아니지만 해당 블록체인은 기관 및 기업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CBDC를 발행하려는 정부의 매력적인 옵션이다. 부탄과 팔라우는 모두 CBDC 노력에서 리플과 협력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지 같은 미 정부는 리플을 잡고 있다. 잡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리플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어떻게든 깨끗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포를 하고 이 아이 혼자 미국이 인정한, 전 세계가 인정한 암호화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건 뭐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뒤숭숭하죠. 점점 99% 정도의 암호화폐가 사라질 것 같은 분위기죠. 이번에 SEC에서 코인베이스에 통보를 했던 7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봤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오늘 상패를 했다. 코인베이스에서도 뺐다. 그 7개 코인이 증권이라면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19,000여 개 코인 중에 증권이 아닌 코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거의 17,000개 정도, 18,000개 정도, 어쩌면 19,000개 정도를 증권으로 봐도 전혀 무방할 코인들입니다. 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조금씩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유럽 중앙은행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가지 화폐 도구를 가지고 시험 테스트를 했습니다. CBDC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중 비트코인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제품이다. 국경 간 결제의 성배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훼손하는 것, 탈중앙화 코인, 주체자가 없어, 그리고 속도가 너무 느려, 그리고 데이터량이 너무 작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현실화가 돼서 자꾸 비슷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세계준비 통화로 될 것이다 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서클은 여러분들이 잘 맞추세요. 리플 사지 마세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는 블록체인이 삐져나와서 새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블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작다. 이거를 어떻게 기축통화, 이걸 어떻게 화폐로 사용하겠냐, 말이 되지 않는다죠.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할까 사용하지 말까의 중간 지점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장 지배력 및 파편화로 인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스테이블 코인도 사용하기 힘들다. 그리고 통화 대체와 통화 주권에 대한 위협도 위험으로 나열이 되었다. 통화 대체와 통화 주권, 분명히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CBDC로 활용하기에는 웬만해서는 리스트에 오르는 것 자체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존 명목 화폐에 묶인 안정적인 가치와 보편적인 도달 가능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지불 수단이 약간은 효율적일 수도 있음을 인정을 했다.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힘들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중간자적 입장이다. 그리고 각국 나라에서 만들기에는 솔직히 CBDC 프로토콜은 쉬운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굉장히 잘하는 건 그 거래의 수단, 통화의 수단을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놨던 게 굉장히 큰 이점이죠. 그런데 제가 또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CBDC가 구현이 되게 되면 CBDC 프로토콜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 요구 조건들은 그냥 단순한 거래 도구, 통화의 수단, 명목 화폐의 대체가 아니겠죠. 그 안에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도 가능하고 NFT도 가능하고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까지도 커버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이 됐다면 훨씬 더 효율성이 크겠죠.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잘 묶어보세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조화롭겠죠. 그리고 인류가 이걸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편리하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결국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CBDC는 한 국가에서 그 프로토콜을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위험성이 너무 크다. 그리고 어쨌든 CBDC는 이 나라 저 나라 만들어봤자 호환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각국의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그걸 만든다 그래도 결국 지금 세상은 한 통속 아닙니까? 인터넷이 생긴 뒤로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깔려있는 CBDC 프로토콜은 결국 한 놈이 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잘 열심히 버티시고 또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